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2차 K스탑은 얼마 전 경고했고 1차 K스탑은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도 현재 관련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를 하나하나 직접 다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심리를 해 금융위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좌가 K스탑 전 선침해하고 오후 3시에 매도를 했다면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겠죠. 이런 계좌의 주인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런 매매를 했다면 괜찮을 겁니다. 차트와 호가창을 정말 잘 보고 매매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재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연이 아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좌의 주인이 K스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침해하고 K스탑 운동을 통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도 행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오후 3시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매도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거래소는 오후 3시에 매도한 계좌들을 특히 주의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는 건 선침해 후 K스탑을 빌미로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본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정황에 맞는 계좌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위법 행위는 선침해 후 오후 3시에 매도한 일부 참여자들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항하고자 힘을 보태고자 오후 3시에 매수했다가 물려서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K스탑 운동을 주도하는 정의정 한투현 대표는 자문법무법인을 통해 K스탑 운동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스탑 운동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자문까지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투현이 안내한 대로 진행했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K스탑 운동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K스탑 운동에 참여했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고 K스탑 운동을 통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후 3시에 한투현이 안내한 대로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하면서 뒤통수 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K스탑은 이렇게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뉴스 제목을 보면 금융이나 금감원이 아니라 거래소가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거래소일까요? 그건 거래 내역이 거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HTS나 MTS를 통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 서버에 나의 매수매도 내역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키움증권이라면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매수 매도한 내역만 키움증권 서버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다른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매수 매도한 내역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이죠. 증권회사들에게 매매 내역을 전부 금융당국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해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의 HTS나 MTS를 통해 주문을 하고요. 증권회사는 그런 주문을 위탁받아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문은 결국 거래소에게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7월 15일 오후 3시에 HLB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증권회사로부터 계좌별 매매 내역을 받아서 조사할 필요 없이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매매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거래소에 모든 매매 체결 내역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권회사의 HTS나 MTS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거래된다고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지 거래가 증권회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거래는 거래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래소인 것이죠. 거래소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진은 전산화되기 전 거래소의 모습입니다. 1977년이죠.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어 민간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도 상장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IPO하는 것이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에 한국거래소도 상장하는 재밌는 이야기죠. 2015년 1월에 한국거래소가 민간기업이 되자 곧장 2015년 6월에 하나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리포트를 냅니다. 왜 상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3가지 들었는데요.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주라고 합니다. 거래소도 자본이 들어가서 시설도 구축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했을 텐데 이 돈을 증권회사에서 넣었나 봅니다. 기업의 주인은 돈을 넣은 주주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돈을 넣은 진짜 주주인 증권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한국거래소의 지분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88.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상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증권회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로서 사용자로서 거래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주라서 상장하자고 주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할 만한 명분은 약하죠. 그래서 2번째 주장도 합니다. 2번째는 상장하고 확실하게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자 수준이 높아서 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고급 인력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07년 경쟁률은 파실대 1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8월 10일 2차 K스탑이 예정된 가운데 1차 K스탑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소에서 계좌를 분석하고 있고요. 한투현에서 안내한 대로 K스탑에 참여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한투현이 K스탑 운동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봐 한투현 대표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겁을 주고 한투현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면서 언론 플레이로 주고받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